레퍼런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지난 3주간 간경변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간경변증의 더 깊은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소판이라는 것은 혈액을 이루는 세 가지 세포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혈액이라는 것은 액체죠. 그 안에 고형 성분, 세포 성분은 세 가지, 백혈구, 헤모글로빈, 또 혈소판, 이 세 가지가 고형 성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백혈구는 인체 면역 기능을 담당하죠. 헤모글로빈은 조직과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혈소판이라는 것은 상처가 났을 때, 몸에 출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지혈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혈액 속의 세포 성분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이 혈소판 수치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정상 혈소판 수치는 마이크로리터당 15만 개에서 45만 개 정도입니다. 간경변증 환자에서 이 혈소판 감소증이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간경변증 초기에는 혈액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지 않지만 간경변증이 진행할수록 심해질수록 이 혈소판 수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간경변증 환자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비장종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왼쪽 옆구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하고 반대 위치에 있는데, 간경변증이 있을 때 왜 비장이 커지느냐? 간이 딱딱해지면 간 문맥이라는 혈관, 압력이 걸리게 되겠죠. 고속도로가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으면 자동차 흐름이 원활하지 않듯이 간경변증이 있으면 간의 섬유화 때문에 간을 통과하는 문맥의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 문맥이라는 것이 비장정맥이 들어와서 생겨나는 혈관이거든요. 때문에 간경변증에서 비장으로부터 혈액이 간으로 잘 들어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액 성분들이 이 비장에 다 고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백혈구, 혈소판, 헤모글로빈 세 가지 수치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혈소판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럼 다 간경변증이 있고 간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죠. 혈소판이 낮아지는 원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질환이 혈액 질환입니다. 골수에서 혈소판을 만들어내는데 혈액 종양, 백혈병이라든지 악성 림프종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요, 혈소판 감소증이 흔히 나타납니다. 또 자가면역 질환으로 혈소판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간경변증 환자에서 혈소판이 낮아졌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자, 혈소판이 낮으면 지혈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혈경향이 생깁니다. 멍이 잘 들어요. 조금만 부딪혀도 피부에 멍이 잘 든다든지, 잇몸에 문제가 없는데 양치질할 때 피가 자주 난다든지, 또 코피가 자주 난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이고 또 혈소판이 낮아져 있는 분들은 혹시 내가 간이 나쁘지 않나 하고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전에 건강검진 혈액검사 결과표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간 기능을 대변하는 혈액검사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AST, ALT, 예전 용어로 GOT, GPT가 간 기능을 대변한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AST, ALT는 간 기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효소는요, 간세포 안에서 각종 화학 반응을 매개하는 효소인데, 간세포가 깨지면서 혈액으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간 손상의 지표가 될 수는 있어도 간 기능의 지표가 되지는 못합니다. 간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해독 기능, 또 단백질 합성 기능, 또 면역 기능, 이런 기능들이잖아요. 그래서 AST, ALT가 높다고 해서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AST, ALT는 간 손상, 간의 어떤 염증 이런 것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도요, 간경변증 환자에서 이 AST, ALT가 높지 않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히려 정상보다도 낮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보다도 아주 낮게 나오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간세포가 많이 없어지고 이미 그 안에 콜라겐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질 간세포가 없기 때문에 간경변증 환자에서 이 AST, ALT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나는 AST, ALT가 정상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정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간 기능을 대표하는 검사 항목을 대라고 하면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알부민, 그 다음에 빌리루빈, 그 다음에 혈액 응고 검사, 이 세 가지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부민은 100%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간에서의 알부민 합성이 떨어지게 되면 저알부민 혈증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요. 혈액 속의 알부민 농도가 낮아지게 되죠. 정상적으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알부민 농도는 최소한 3.5g/dL, 3.5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3.5보다 낮다 하면 이것을 보통 저알부민 혈증이라고 합니다.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초기에서는 이 알부민 농도가 낮아지지 않는데요. 간경변증이 심한 분들은 아주 많은 비율에서 이 알부민이 낮아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알부민이 낮아질 때 문제점은 뭘까요? 알부민이 낮아질 때 나타나는 증상은 대표적으로 복수와 하지 부종이죠. 그러면 알부민이 낮아질 때 왜 복수와 하지 부종이 생기느냐? 알부민은요, 혈관 안에서 소위 정수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알부민이 낮아지게 되면 이 정수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혈관 밖으로 물이 새게 됩니다. 마치 수도관이 균열, 파열이 생겨서 물이 수도관으로 흐르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랑 마찬가지 원리가 됩니다. 그게 바로 복수이고 하지 부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알부민이 낮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간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요. 다른 질환에서도 알부민이 낮아질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부민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질환이 있습니다. 신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장 질환이라든지 또는 만성 소모성 질환, 결핵이나 또는 장기암 같은 것이 있을 때도 알부민이 영양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부민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간 질환을 의심할 수는 없고 다른 질환도 감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알부민이 낮아서 생기는 복수라는 합병증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달은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서 나타나는 임상 증상입니다. 눈이 노래지는 것이죠. 피부도 노래지고요. 그래서 황달과 빌리루빈 상승은 같은 현상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빌리루빈이 올라가는 것은 간의 해독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상 빌리루빈 수치는 1.2mg/dL 이하입니다. 황달이 생기면 우선 보기에 좋지 않겠죠. 몸이 노래 보이니까요. 또 황달이 있는 분들은 가려움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이 색소가 피부 밑에 침착하기 때문에 상당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빌리루빈이라는 것이 담즙으로 해서 십이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방 성분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입맛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황달이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내서 황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달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빌리루빈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빌리루빈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에 적혈구라는 거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헤모글로빈이라는 수치가 적혈구를 의미하는 것인데 산소를 공급하는 세포 성분이요. 이 노화된 적혈구가 간에서 처리되면서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간의 기능 중에 이런 해독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노후된 적혈구로부터 이 빌리루빈 합성에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 빌리루빈이 담즙, 쓸개즙을 통해서 장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간에서 십이장으로 이 담즙이 분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혈액으로 역류가 되게 되죠, 담즙이. 그래서 혈액 속에 담즙이 역류가 되기 때문에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간에서는 아주 많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출혈이 생겼을 때 이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지혈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혈액응고인자라는 것인데요. 이게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의 대부분의 혈액응고인자를 간에서 합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지혈을 담당하는 두 개의 성분을 얘기하라고 하면 바로 이 혈액응고인자와 혈소판인데요. 모두 간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져서 단백질 합성이 되지 않으면 이 혈액응고인자의 결핍이 일어나기 때문에 출혈 성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혈소판도 낮아져 있고 이 혈액 응고임자 합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출혈 성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잘 유지되어 있는 간경변증 초기에는 이런 지혈의 문제가 없지만 간 기능이 점점 나빠지는 간경변증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이렇게 응고임자 결핍 또 혈소판 감소 때문에 출혈 경향이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코피가 아주 자주 나고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젊은 여성분들 멍이 잘 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방송 보시고 나 코피가 아주 잘 나는데 또 한 번 나면 잘 멈추지 않는데 또 이렇게 책상 같은 데 슬쩍 스치기만 해도 멍이 시퍼렇게 잘 드는데 내가 혹시 간이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의심해 보는 건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코피가 자주 나서 잘 멈추지 않는 경우는 건강한 성인에서는 대부분 다 이비인후과 문제입니다. 코 뒤에 있는 인후두 쪽에 혈관이 노출돼서 코피가 자발적으로 나고 또 많이 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응급실 가면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코 뒤에 이제 혈관 지져주는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멍이 잘 드는 소인을 갖고 있는 것도 혈액 질환이나 간 질환을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건강한 성인에서는요. 이 피부 밑에는 결체 조직이라고 해서 혈관을 지지해주는 그런 연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연부 조직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혈관 자체도 좀 약하기 때문에 쉽게 적혈구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간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결체 조직에 좀 튼튼하지 못한 그런 분들은 멍이 잘 드는 소인을 갖게 됩니다. 간 질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간의 해독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이요. 또 단백질로부터 나오는 질소 성분으로 이 대장에서 암모니아라는 그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대장에서 세균이 이 암모니아를 많이 생성해냅니다. 암모니아 뭔지 아시겠지만 좀 냄새도 독하죠. 이 암모니아를 간에서요 수소기를 붙여가지고 암모늄 이온, 물에 녹을 수 있는 암모늄 이온으로 간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암모니아가 독한 물질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모니아가 어디서 생긴다고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단백질, 질소가 포함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이게 소화 흡수되고 나서 장에서 여분의 질소를 이용해서 그 대장에 있는 세균이 암모니아라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장으로 빠져나가면 좋겠지만 이게 장 점막으로 또 흡수가 돼서 간으로 올라옵니다. 간으로 올라온 암모니아를 적절히 해독 기능을 통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준 다음에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암모니아가 과량 들어가게 되겠죠. 이 혈액 속의 암모니아는 뇌로 올라가게 돼서 아주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 또 정신과적인 증상을 유발해서 간성 혼수라는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를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간의 기능인데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중에 암모니아가 올라가서 간성 혼수가 생길 수 있다. 자, 간성 혼수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설명한 것을 듣고서 궁금한 점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변비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변비가 있는 분들은 대장에 숙변이 많이 있는데 세균이 대장에 있는 세균이 암모니아를 엄청 많이 만들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많은 암모니아를 다 처리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간경변증 환자에서 변비가 있어서 그 대변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과량의 암모니아가 간으로 가기 때문에 간이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해독 기능이 떨어져 있는 간경변증 환자에서 변비가 생겼을 때는 암모니아가 암모늄으로 제때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간성혼수가 생깁니다. 간성혼수 편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간경변증 환자들에서는 절대 변비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에서 변비가 있다고 해서 과다한 암모니아가 간성혼수를 일으키지 않죠. 그만큼 간의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암모니아가 생겨도 정상인에서는 그 암모니아를 다 암모늄 이온으로 처리해 줍니다. 간경변증 환자에서만 이 변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간경변증의 이것저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환병이니만큼 앞으로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너무 어려워만 마시고요.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앞으로 제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모두 안녕!